비행체나 아니면 배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자동차 같은 데는 오토바이 같은 데서도 가능한데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이면 압이 세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약간 피하기 위해서 살짝 각도를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이렇게 바람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기 통로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빨아들여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통로 형태를 압축의 형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물줄기 할 때 호수 물줄기 할 때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여기를 약간 볼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샤워기도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압이 세지면 이게 차가지고 압을 세게 통로 형태를 그렇게 만들거나 공기 탱크 방식으로 컴프레서처럼 거기서 압축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카브레타에다가 압축기를 다는 방식으로 있어서 완전 연소를 그렇게 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뭐 기존에 뭐 석유 방식이 됐든 연료가 뭐가 됐든 그래서 연료 자체 석유라든지 바이오 디젤 이런 것들은 연료 자체에 산소를 넣어주거나 수산소를 넣어서 아예 판매 자체를 하거나 섞어주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런 것들을 공기하고 섞어도 돼요. 이런 연료를 공기를 믹스하는 혼합 기능을 가지는 그런 거 하시면 골고루 섞여지는 석유 정제할 때도 이 기술을 쓴다 그랬죠. 정제할 때 수소 넣는데 수소 산소를 넣어주고 내산탄소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상중하별로 이렇게 골고루 표면적을 넣거나 그것을 믹서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시면은 석유 정제가 굉장히 잘 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일샌드 상관없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연료하고 일반 공기를 빨아들여서 연료하고 섞어 믹스하는 기능 또는 아니면 수소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 산소나 수소를 섞어주는 군사적으로 쓸 때는 우라늄,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만들어서 일반 가루나 입자를 만들어서 액상으로 만들고 가스로 만드는 기관을 갖고 다녀야 되겠죠. 그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 또는 우라늄, 플루토늄의 단독 구조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원자력과 또는 그 석탄, 석유, 가스, 화력과 갖고 그런 발전을 하실 때도 쓰거나 다른 데도 쓸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압축 공기를 내뿜어요.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회전 방식으로 뭐 굵기를 틀리게 해서 내뿜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작은 이런 드론 같은 데서 공중 정지하거나 이게 수직기 착륙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프로펠러 방식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할 수 있거나 이거 작은 연소식을 둬가지고 이거는 뭐 옆에서 바람을 빨아들이는 방식인데 작은 연소실을 이렇게 둬가지고 수직에 착륙하거나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둬가지고 구형태 비행처럼 앞뒤 위아래 좌우 이렇게 나서 컴퓨터 조종으로 이렇게 미사일이 오면 선의 방식이 아니라 싹 피하면 되는 잠수 정도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도 동일해요. 이렇게 앞뒤 위아래 좌우로 둬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속도 꽤 가볍게 피하죠. 이런 방식이 좋은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 공기에서 이렇게 사방으로 연막을 내뿜어 가지고 비행체에다 그러면 연막을 내뿜을 때 수분을 좀 내뿜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빨아들여요. 그럼 일정으로 구름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 물속에서도 검은 먹물을 내뿜어서 이렇게 하는 오징어처럼 오징어 이런 것들 뭐죠? 해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물속에서도 일정 부분 빨아들여 가지고 다시 내뿜고 이렇게. 근데 공중에서가 더 낫겠죠. 일정 부분을 빨아들이게 내뿜으면 수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내뿜어주고 다시 빨아들이면 구름으로 유장할 수가 있거든요. 압축 공기를 회전 방식으로 내뿜어준다. 그것을 다시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빨아들인다. 회전을 빨아들이는 게 여러 군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에다가 이렇게 홈을 좀 비행체에 홈을 좀 파가지고 양력과 부력을 만드는 기술이라 그랬죠. 철판 같은데 이렇게 홈을 좀 파서 종이 골판지는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렇게 비행체 배 같은데도 홈을 좀 파가지고 그때 비행체 표면에 이렇게 뭐 홈을 이렇게 가로 세로로 파두지든가 뭐 동그랗게 파두든가 해서 양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겠는데 부력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양과 형태는 다양한데 뒤로 이렇게 탄환 기술에서도 말씀을 드린 뒤로 스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거에서 약간 피터감 방식이 되거든. 바람을 빨아들여고 프로펠러 달아갖고 뒤로 내뿜을 수도 있거나 앞에다 프로펠러 달아도 되고. 어차피 이거 한번 쓰고 버리는 게 드론 같은 데는 괜찮겠죠. 이런 것들 여러 개 달 수도 있고. 압축 공기를 일단은 바닥에 내뿜 거예요. 뭐 수직 이착륙 때도 사용할 수가. 또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어요.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강하게 안쪽에서 어떤 공간이 있어서 부력이 아니라 양력을 만드는. 그러니까 물속 잠수 중에서 부력을 만들어내겠죠. 부력을 만들어내서 위로 뜨는 현상을 내뿜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구형태의 비행체가 있거나 아니면 작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뜨는 이렇게 뭐 수직 오토바이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그래서 공기기 약간 공기부양정에도 쓸 수 있고 뜨는 구조를 만들어줘. 이건 바람을 다리 빨아들여서 안에서 받쳐주는, 그 바람이 안에 들어가서 위로 떠주는 양력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또 홈을 안에다 팔 수 있어.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받쳐주는 그것을 여러 개로 만들어 갖고 한 개짜리, 한쪽은 이쪽만큼 이거 떠받치고 한쪽은 이쪽에서 떠받치고 해서 내뿜고 회전 방식 내뿜고 다시 빨아들여서 떠받치는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 기술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비양 이렇게 360도로 이것을 배치를 해가지고 가운데로 양력을 모이게 해서 위로 뜨는 수직 이착륙, 땅을 태우지 않고 하거나 밑에 딱 작은 연소기관 넣어가지고 공기 탱크 방식으로 이렇게 안 넣어주고요. 그래서 터빈 구조가 없으니까 비행체가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압축 공기나 프로펠러 방식으로 뜨거나 프로펠러를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개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를 둬서 돌고 그걸로 이제 수직 하나의 회전 돌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여러 개 프로펠러를 돈다는 거죠. 그래서 통로에서 이렇게 내뿜어줘 가지고 강한 압을 만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안 해도 되고 뭐 이거는 물에서 이렇게 물 속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추진 구조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이런 프로펠러를 그 모양으로 뒤로 내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갖고 세게 압을 내뿜을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수직 이착륙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뒤로 추진 구조에도 바람을 빨아들여서 물을 내뿜든가 아니면 공기를 내뿜든가 이것을 비행체나 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비행체나 배에서 잠수 사선 구성 가변할 수도 있고 사선 분사를 해서 비행체에 어떤 잠수정에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양력을 만드는 추진 구조를 비행체나 배의 무게가 짓누르잖아요. 브레이커 역할을 하니까 가볍게 떠서 움직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비행체가 이렇게 뒤로 연소를 할 때 앞으로 작은 연소 기관을 만들고 브레이크 역할을 비행체가 이렇게 어떤 항공모함 착륙할 때 브레이크 역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밑에서 이렇게 해서 비행체는 브레이크 역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바람을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해서 바람을 가르는 그래서 바람을 갈라서 막을 형성하는 동시에 압축 공기를 내뿜고요. 막을 형성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압축 공기만을 내뿜어서 막을 형성하거나 이것까지 같이 동원해서 이걸 여러 개 둘 수도 있겠죠. 잠수정이다 그러면 초공동 어뢰처럼 잠수정이 어뢰 같은 데도 초공 어뢰 같은 데도 이걸 내뿜어 가지고 앞에를 이렇게 갈라줘요. 이것도 가능한데요. 뒤로는 좀 더 큰 연소가 있어서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막을 형성해서 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뢰 같은데 기뢰 같은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전파로 껴가지고 주요 막 이렇게 어뢰 하나 단 거 이걸 해가지고 이런 뒤로 분사구조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 가진 것을 가지고 뒤로 분사해 주고도 되고 이런 것을 초공모형처럼 이렇게 안에서 뒤로 분사하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앞에는 이것을 살짝만 해서 막을 형성해서 빨리 간다면 어뢰가 되게 빨라진다. 그걸로 이제 주해역에 대역에서 부딪혀주는 현상을 그런 무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걸로 이렇게 제가 발전기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발전기 또 자동차 엔진 같은 거 이렇게 발전기를 회전축을 돌려주니까 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거나 이렇게 구리선에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줘서 카페스타를 만들어서 강하게, 이거는 태양전지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반도체에도 이걸 저장 구조로 해서 수천만 개 수십 쪽에 해가지고 가로세로 자피아 수자 방식으로 이렇게 주소를 할당하고요. 가로세로 높이로 자피아 수를 할당하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게 광 사이즈, 광도 되는 뭐 이게 사이즈를 이렇게 약간 구리 회선이다 그러면 두텁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소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하나는 10, 하나는 이렇게 1, 10, 100, 1000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광 사이즈도 제가 광섬유 끝단하고 구리회로 만들어 가지고도 저장 구조로 전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을 B사이즈를 대중수로 만들어 10개 단위로, 그래서 이 진법수로 만들어서 저장 구조를 갖는다. 마이크로 단위로도 가능한데요. 그것을 이제 정기적인 방식까지 같이 SH다 결합을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합해서 확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색깔을 넣어서, 하나는 빨간색은 1이고 파란색은 2고 녹색은 3, 이게 빨간색은 1이고 파란색은 10단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100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법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저기 색깔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저기술이 되겠다. 광저장 장치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저기술이 되겠다. 어쨌든 그래서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모터나 발전기에 감아놓거나 또는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회전축에 굵기 감아놓고,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넣어줘. 입자나 가루에서 개중선 해주고 연구자석 홈을 파서 그 연구자석의 위력을 표면적을 넓히는 현상으로 극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전자석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넣을 수, 스피커라든지 이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풍력 발전기 같은 이렇게 5m, 10m 해가지고 여기다 물레방아식으로 몇 개를 만들어서 돌려갖고 하거나 캠핑용으로 작게 만들거나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이렇게 자동차 같은데 이렇게 태양전지판, 아니 집안에 있는 조명에다가 태양전지판 넣고 이 전기로 이 회전축을 이렇게 전기로 돌리는 회전축을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로 달아가지고 태양전지에서 그걸로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서 그렇게 해도 된다. 전기로 돌려도 되고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으로도 이 방식을 돌릴 수 있고요. 회전축을 돌린다는 거죠. 뭐 연료는 뭐 원자력도 된다는 거죠. 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로 되게 쓴다 그랬죠. 제가 원자력 발전할 때 뭐 막대 방식이 뭐 필요 있냐, 그냥 가루나 입자, 가루 형태나 입자 또는 이렇게 작은 이렇게 가스 구조로 만들어서 원자력 그냥 보일러 같은 물 끓이면 된다. 비행체 추진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보통 현모포 같은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철갑을 입혀주고 외피에다가 고속으로 좀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추가로 장착을 해가지고 뭐 석유 방식도 괜찮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미사일이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초고속 비행체를, 미사일을 초고속 비행체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사일을 거기다 달아가지고 헬파이어 같은 미사일에다가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주거나 폭탄에도 그것을 넣어주거나 장약에도 넣어줄 수 있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폭약이나 장약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수소 가루를 넣어주거나 수소를 가루를 넣어주고 산소 가루도 넣어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초고속 현무가 10 정도 되니까 이렇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분사 구조를 넣어주면 20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15 정도. 그러면 그거를 부딪히는 용도로도 이렇게 상대방 미사일이나 유인 비행체를 부딪히는 용도, 아니면 헬파이어 같은 이런 미사일 비슷한 거를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스 구조로 속도를 높여서 쏴버리는 방식, 또는 기관총을 기계에서 한 20km 하는 기관총 만들어서 널리 쏴거나, 그거 기관총은 장약과 폭약에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스 구조나 수소, 산소 가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액상이나 그렇게 해서 멀리, 아니면 다이나마이트 성형 자각한테처럼 규저투어를 뒤로 내뿜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다이나마이트의 가루를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규조토가 안에 이렇게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함유해서 만들잖아요. 다이아몬드 그거를 성형자도 뒤로 내뿜는 구조로 같이 당하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진 구조도 만들어주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도 넣어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나 이런 것들을 전파 방식으로 깨우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전파나 호출 반응만 들리게 해서 이렇게 하거나 멈출 수도 있고 중간에 안전으로 5초의 지연 방식으로 터지게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전파로 각각 이것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인데 뭐 일반의 모든 폭탄 구조에도 뭐 수리탄이 되든 한포탄이든 자주탄이든 단이든 뭐든 한포탄이든 탄공폭탄이든 여기 박격포탄이든 뭐 전차포탄이든 전파로 동시에 터지게 하거나 타이머를 되게 동시에 터지게 할 수 있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탄은 지금 핀 뽑아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전파로 폭발시키면 이런 상용들은 미니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딱 달아놓고 전파로 폭발시키거나 타이머 달아서 특정 지점에 딱 가로 세로 높이로 차피아 수저 방식으로 터지도록 계산해서 만들어주는데요. 전 세계로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2, 0.3 차피아 수저 방식 420 밀피터를 만듭니다.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지도, 땅속 지도를 넣어서 이것을 카메라 인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탄에다가 박격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카메라 인식을 좀 달아가지고 작은 뭐 스마트폰 카메라도 조그만 게 있으니까 그것을 목표물을 모든 카메라에도 가로 세로 높이로 차폐화 수저 방식으로 해서 탄을 이렇게 입체를 만들어서 목표물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작은 뭐 상용 드론에다 해도 되고 작은 프로펠러 방식의 또는 이런 부분에다 해도 되고 아니 이런 방식의 작은 이렇게 소형 비행기처럼 이렇게 미니 구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것을 슈리탄으로 투사해주거나 프로펠러 방식 하나의 회전 중 여러 개 프로펠러 달수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거 추진 구조를 뭐 이게 터빈 방식이 아니라 공기를 빨아들여서 들여내뿜는 이런 방식이면 되니까 그것을 수리탄 실어가지고 딱 목표한 지점에 딱 계산 좌표를 써주면 거기서 터진다는 거죠. 뭐 항공폭탄 같은 것도 이렇게 딱 궤도에 어떤 지점에서 자동 터져요. 동시에 터지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그럼 위력이 막대하겠죠. 특정한 좌표에서 동시 터진다면 전차포탄 한국 그다음에 뭐 자주포탄이다. 그러면 거기에 동시에 터지건 한 포탄이 동시에 터진다면 타이머를 달거나 전파 방식으로 하거나 거치가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의 정확한 지점에서 동시에 터지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 공중에서 터져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대인진이나 대전차지를 이런 거 전파 방식으로 깨우고 어프 시켜서 다시 캐서 가져갈 수도 있고 박격포 아니면 박격포탄 일반 폭탄 아니면 슈리탄을 매복격 해놓고 전파 방식으로 터뜨릴 수도 있고 다시 캐서 가져갈 수도 있고 어프 시켜서 모든 포탄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포탄에다가 항공포탄인데 백린탄 같은 걸 넣어가지고 뭐 모든 포탄은 다 돼요. 유탄 발사기 이게 유탄 뭐 박격포탄 수리탄 뭐 이렇게 전차포탄 이렇게 한포탄 상관없이 모든 포탄에 여기서 우라늄 백린탄을 콩알탄처럼 넣어갖고 폭발을 시킨다. 뭐 불바다 될 텐데 공포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사방도 비산하면서 특히 항공폭탄으로서 위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박격포 같은 거를 박격포를 뒤에서 공기를 때리는 방식으로 해서 박격포 5개짜리 10개짜리 단전파처럼 만들면 그냥 전파로 깨워도 되고 설치해서 탄 넣고 쏘면은 비용도 별로 안 들게 어떤 포대를 갖고 다니는데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유탄 발사기도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전파로 하든지 이렇게 어떤 전파로 하는 게 낫겠죠. 전파로 하거나 이렇게 작동 방식으로 유탄 발사기도 여러 개를 쏠 수 있는 단정포처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탄 발사기를 이렇게 미군 같은 데서도 기관 이번 이렇게 뭐 지프 같은 데 타고 다니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걸 곡사포로 만든다면 짱 좋을 텐데 곡사포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뭐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이 정도 각도면 어느 정도 도착한다는 게 되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방식과 디스플레이 표시해주고 그렇게 쏘면 곡사포로 운영할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네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동차 같은 데도 그렇고 비행체 또는 이런 배에서도 그렇고 모든 산업기계에서
모듈 방식으로 이렇게 연소 기관이 6개 있다 그러면 하나 쓰든지 2개 쓰든지 3개 쓰든지 4개 쓰든지 10개 이렇게 언어프식으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연료량을 통해서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자세 제어, 왼쪽에는 덜 주고 오른쪽 많이 줘서 자세 제어를 쓸 수 있는데 머스크의 스펙스X 이걸 쓰시던데 제 방식의 어떤 좌표 수저 방식에 정확한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그걸 제 기술을 쓴 것 같거든요. 위성 머스크에 다시 돌아오는 위성 이걸 좌표 수저 방식으로 쓰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로세로 뭐 위성 GPS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의 좌표 수저 방식에 전 세계에서 각각 군사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표준으로 국제 표준으로 똑같이 만들거나 각각 만들거나 어차피 숫자 계산이니까 좌표 수저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데 그거를 사용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안드릴도 다시 돌아오는 기술에서 이걸 사용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카메라 인식으로서 목표물을 쫓아서 스스로 드론이 전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드론 같은 데 달아가지고 일반 카메라나 이렇게 했던 열화상 카메라를 전파로 경보하는 걸 주고요. 그래서 휴전선 부대나 아니면 일반 부대에서 이것을 사람을 카메라 인식만 아니라 전파로 전파가 이제 하나는 금속탄이 사람 단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음파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묶어놓으면 여러 이게 서로 다른 걸 묶어놓으면 강한 융합 현상이라는데 열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지상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주면 거기 이렇게 다 타버려요 병사들이. 시내 시가전에서도 건물 안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보고 그 전파를 쏘면 이것을 안에 충격 실신하거나 살상됩니다. 경찰관이 갖고 다니면서 충격 실신할 수도 있고요. 병사들이 갖고 다닐 수도 있고 대공 화공 확인망으로 해서 대공 포망으로 해서 이 전파 방식의 이것을 일반 A사 레이더에서도 전파를 쏴가지고 레이더를 먹통시키듯이 이것을 서로 중첩되게 하면 이렇게 하늘에 그 어떤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면 번개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포탄을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열이 일어나면서 태워버리는 구조가 되는데요. 적당하게만 하면 기판만을 태우는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전파 방식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놓으면 강한 고열 현상이 생긴다. 또는 이것을 모스크의 위성 스파이크 모스크의 어떤 위성 통신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레이저파를 묶어서는 멀리 간다. 기존의 이동 통신이 같은 방향을 묶어 쏜 적은 있는데 다른 방향을 묶어 쏜 적은 없다. 환자 보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으로 멀리 간다. 또 신호도 뚜렷하다. 그럼 이게 레이저 전파만 돼? 아닙니다. 다른 전파도 다 됩니다. 에이사 레이더 전파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레이더의 소자를 대중소로 만들고 이렇게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서 팀별로 묶어서 전파를 쏘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작은 전파도 약한 전파도 전기를 강중량으로 줄 수 있으므로 뭐 20단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파를 조절해서 멀리 보내고 그것을 이렇게 전자전할 때 씁니다. 수소산소 추출에도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서로 다른 방향 마이크로 전파, 서로 다른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전파를 섞어서 강한 융합, 열의 융합 현상을 만든 회전 방식으로도 토네이도 현상까지 전력이 세게 일으킬 수 있고요. 비행체 같은 데서도 그걸 이렇게 미사일 방할 때 이걸 쏘고 회전 방식으로 돌리고 그것을 압축 공기를 내뿜고 그럼 돌풍이 일어나서 미사일을 정타받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단위가 크다면 좀 더 토네이도도 만들 수 있는데 여러 비행체를 이용해가지고 믹서기를 탁 돌려주면 이렇게 토네이도 일어나고 이렇게 보면 실험실에서도 보면 토네이도 일부러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크면 어디 과학 실험실 가면 이렇게 토네이도 일부러 일으켜 주잖아요. 네. 그거 나옵니다. 영상에 유튜브에.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가 강중량으로 이렇게 그 물의 높이를 따라 상중하로 조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수소산소 추출이 되는데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쨌든 비행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행기 어떤 언오프 방식으로 이렇게 연소 기관도 쓸 수 있다. 자동차 같은 거는 배터리 방식이면 배터리가 5개, 6개다. 그럼 6개다 합시다. 격벽 처리하고 냉난방 이것은 산소 현대 기아차에서 하시지 마세요. 네. 그거를 냉난방하고 이렇게 어떤
몇 개의 배터리에서 일종의 건전지죠. 배터리가 건전지.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 창고인데 갖다 쓰냐에 따라서 언오프 구조로 한 개에서 갖다 쓰냐, 두 개에서 세 개 갖다 쓰냐, 네 개에서 여섯 개 갖다 쓰냐에 따라서 전기량이 틀리게 갖다 쓸 수 있는데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모든 그 전자 회로 기판과 CPU, 전 모든 반도체에 이 명령 구조가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량을 할당할 때 가전 제품에도 조명 같은 데도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전기를 밝게 만들거나 어둡게 만들고 이런 것도 들어가요. 이렇게 LED 전구등 같은 데도 램프 방식도 그렇고 LED 방식의 반도체 소자에도 일반 반도체, PM 반도체에서도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주거나 필터 소자에서도 강중량으로 넣어주시면 제 기술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방막 트랜지스터도 강중량으로 전기를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강중량 또 방막 트랜지스터 디스플레이 장치에 방막 트랜지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 놓고 언오프식으로 깜빡깜빡 할 수 있고 빛의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서 틀리게 전기를 조사하는 기술로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어쨌든 배터리 같은 거 일반 그 저기 파워뱅크 같은 데도 배터리가 5개 있다. 그러면 5개 있으면 언오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YTN의 기술 어떤 업체가 무단으로 하시던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데 그래서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한 개 쓸지, 두 개 쓸지, 세 개 쓸지, 네 개, 5개 쓸지 해가지고 전기량을 11.5V, 30V, 60V, 110V, 220 차이저자로 전압을 놓쳤다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걸로 이제 선풍기도 모든 가전 같은 스피커 올릴 때, 음량 올릴 때나 조명을 강중량으로 넣어주거나 전기량을 따라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동차 같은 것도 전기 오토바이도 강중량으로 들어가죠. 할 수 있죠. 이 기술을 쓰시면 조명도 그러하다. 강중량으로 이렇게 하시면 전 세계에서 이 기판 구조에서 그다음에 이 CPU 명령 구조, 반도체 명령 구조 이 기술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이렇게 로봇 같은데 모든 배터리를 이렇게 번호를 따라서 그래서 직렬과 병렬을 같이 해. 배터리나 반도체, CPU나 GPU, DRAM이라 모든 반도체 기술은 직렬과 병렬을 같이 쓰는데 인터넷 장비, 통신 장비, 그다음에 이런 데도 다 씁니다. 라우터 같은 데도 쓰고 직렬과 병렬을 같이 공전하면 속도가 빨라지거나 배터리에서도 파워를 자재적으로 빨리 충전하거나 자재적으로 크게 더 끌어다 쓸 수 있는데요. 직렬도 쓸 수 있고 병렬도 쓸 수 있고 동시에 쓸 수 있고 CPU나 GPU. 그래서 엔비디아 저한테 돈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속도가 엄청 빨리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다. CPU나 GPU 같은 것도 대중소로 이렇게 들어가고 하드웨어로 뭐 DRAM 같은 거 통신칩도 그렇고 하드디스크나 HD도 대중소로 들어가 하드웨어적으로 여러 개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중소로 통신선을 연결해서 대중소로 소프트웨어 처리를 해서 최대한 일꾼을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동시에 작은 조각으로 동영상 한 개다. 그래서 100개를 이렇게 1년분 암호 설정해서 동시에 띄워져서 동시에 읽고 저장할 때도 동시에 자본적으로 각각 다른 곳에 저장하고 다시 불러들이고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한 군데 저장해도 되고 여러 군데 분산해서 저장해도 되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회사 내 컴퓨터가 이제 100대가 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연산이나 이런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 각각 저장하거나 연산 처리하고 다 합산해주는 구조가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가 없으므로 그냥 마더보드 다 기판했다가 저장 구조로 이렇게 놔주면 되게 싸게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데 데스크탑 노트북, 모뎀 또는 이렇게 라우터 또는 이렇게 이런 와이파이, 기타 모든 스마트폰, 이렇게 뭐 통신 장비에서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인데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지만 여러 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TV 같은데 가전에서도 되고 이 기기에서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 대중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장 구조도 여러 개 있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도 쓰지 마세요. 거기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 또는 비상 기판의 구조 전기자동차 문 안 열릴 때 비상 기판을 가동하거나 비상 이렇게 배터리 또는 비상 이어폰가에서 문을 오르고 이렇게 열고 닫거나
드론 같은 게 비행체 추락할 때 비상기판과 비상연료통, 비상배터리 개념에서 추락하지 않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로봇에도 그럴 수 있어요. 로봇의 배터리 몇 개를 합쳐가지고 여기 전기 10주고 20주고 30주고 동작을 할 때 40주고 부분적으로 틀린 힘을 주는데 저도 무선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틀린 힘을 줘서 자세 제어에 쓰는데 이거를 이제 비행체 자세 제어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이렇게 연소기관이다. 이쪽은 덜 주고 연료를 이쪽은 적게 해서 이렇게 자세를 제한. 머스크 스펙스에서 이 기술을 제 거를 쓰시던데 하시면 될 기술입니다. 프로펠러 방식 이쪽은 전기를 덜 주고 이쪽은 전기를 많이 주고 그래서 프로펠러 현대기아차 이거 쓰시더라고요.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그것도 YTN에서 이렇게 소개한 중소기업체 어제 하시더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를 내뿜고 다시 빨아들이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을 한 구역별로 빨아들이고 내뿜고 회전 방식으로 길이를 틀리게 하거나 두께를 틀리게 해서 내뿜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공기 부양정식. 공기 부양정이 안에다가 프로펠러 팬을 이렇게 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강하게 무게를 지탱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 팬을 한번 약간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 둬서 그걸 이렇게 추진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오토바이 회전축, 오토바이 엔진으로 드론을 만들 수 있다. 그러죠. 드론 같은데 드론을 만들어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에 달아서 프로펠러 방식으로 해가지고 드론을 하면 5리터로 한 200m, 200km 간다 그러던데 그러면 장거리 타격 싸게 만들 수 있는 뭐 몇십만 원 되겠어요. 오토바이 엔진이. 그죠? 그렇게 작게 만들거나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장거리 타격도 하고 큰 짐도 큰 폭탄도 실을 수 있어요.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 아닌가요? 되게 싸게 전쟁 무기를 드론을 만들 수 있는데 카메라 인식으로 해가지고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드론 같은데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하시고 입체로 보고요. 사람의 얼굴 입체로 다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물을 분별하는 로봇 기술에도 쓰고요. 그래서 각각 대응하는 방식 뭐 사람을 따라 각각 모양을 각각 대응해서 그 사람을 추적해서 살상한다. 또 뮤비 찍거나 그 사람을 추적해서 뮤비를 찍어주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표정, 움직이지 않는 어떤 자동차 표정, 움직이지 않는 표정 이런 것들을 빌리언 번호를 따라서 자동 전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빌딩 이렇게 물줄기 달아가지고 빌딩에서 이렇게 카메라 촬영으로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써서 뭐 움직이는 입체, 움직이지 않는 입체 일정 거리를 떨어지면서 물줄기, 소방줄기 달아서 청소도 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로 접히하시죠 방식으로. MBC 뉴스데이 채널에 어떤 업체가 하시던 데 소개는 하시지 마세요. 진공 청소기, 집안의 진공 청소기다.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집안을 자동 촬영하고 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 움직이는 입체도 안 붙이고 움직이지 않는 입체도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좌표 하수자 방식을 제가 딱 정하고 그것을 찍어주면 두 군데만 딱 청소하고 딱 돌아옵니다. 그 아시카 방식으로 진공청소기 만들면 전 세계 완전 대박나게 재밌는 어른 장난감이 될 텐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의자 같은 컴퓨터 의자나 집안의 의자에다가 이렇게 전동 장치를 달아서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재밌겠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집안 병원 조명 침대나 간이 침대에다가 전동 장치를 달아서 움직이면 병원에서도 좋고 집안에서도 혼자 움직이거나 재밌을 집안에서도 놀이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그만 간이 침대에도 다 움직여서 이렇게 접어서 의자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제 기술이 되겠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환풍기 같은 거를 정회전 역회전을 해서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게 부직포에 공기 필터를 두거나 겨울에 춥지 않도록 칸막이에 이렇게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열고 닫고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아서 이것을 이렇게 추진 구조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래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 제가 일반 드론 같은데도 이렇게 드론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프로펠러 방식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미니로 이렇게 연료통이 이거일 수도 있고 다른 걸 달아가지고 떨어뜨리고 가는 방식.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항공기 같은데도 연료통을 그걸 먼저 쓰고 떨어뜨리고 나머지 본 그 연소 기관으로 추진해 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프로펠러 방식에도 이걸 쓸 수 있어요. 그것을 작게 넣어가지고 되게 탈부착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 이착륙할 때도 드론이라는 항공기가 탈부착 방식으로 수직 이착하고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펠러 방식으로 떨어뜨리는 부착해 갖고 수직 이착륙을 떨어뜨리고 하는 방식 또는 이런 작은 연소기관으로 돼서 수직 이착륙하고 이렇게 드론을 이렇게 뜨고 프로펠러 방식이든 아니면 이런 연소 방식, 연소 방식은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 드론 운영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비상 연료통을 둬가지고 떨어뜨리고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이 그다음에 그거부터 먼저 쓰고 간다는 거죠. 그죠?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초기에 어느 정도 거리 우리 아군 지역 안에서 떨어뜨리고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항속거리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기술이 된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떤 항공기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항속거리를 엄청 늘려. 어차피 뭐 드론 같은 거 한번 작전하고 이렇게 자폭 드론 미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뛰어난 방식이 되겠습니다. 프로펠러를 안에서 돌리고 위에서 돌리고 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위구성 같은 데서 쓸 수 있고 막상 움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도 공존할 수 있다. 아니면 밑에 작은 연소하는 기관을 달아서 프로펠러가 하나의 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펠러 헬리콥터 같은데 이런 데 되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이런 프로펠러 같은데 그다음에 이렇게 홈을 좀 파서 뭐 가로 세로도 파도 되는데 홈을 좀 동그랗게 파면 좋죠. 그래서 파가지고 이렇게 추진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물에서 잠수함이나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선풍기에도 쓸 수 있어요. 선풍기 같은데 가로 세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금속선을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홈을 파가지고 추진하는 거예요. 홈을 파가지고 굉장히 비행체나 잠수함에서도 선풍기가 더 시원하게 됩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오래 쓰던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물속에서도 이렇게 양식장에다 금속선을 둬가지고 돌려가지고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요. 금속망 하나의 전체 여러 개 프로펠러가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초음파 세척기 같은데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섞어주면은 물이 강하게 진탕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넣어서 물을 강하게 풍랑 일기 해서 세척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채 같은데 이렇게 빵꾸를 뚫어가지고 이건 파리채예요. 부채 빵꾸를 뚫어서 붙여주면 엄청 시원하다. 이런 부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빵꾸를 뚫어주고 미세한 빵꾸를 부딪혀갖고 시원해진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어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엔진이 이런 연소 방식이든 프로펠러 방식이든 상관없이 이거 조그만 걸 다 하고 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에서도 기존에 이렇게 어뢰 같은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거나 고속보트에다가 배 추진 구조를 추진 구조가 뭐가 됐든 만들어주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타는 것을 넣어가지고 고속으로 이렇게 초고속도로를 이렇게 상속거리를 늘리거나 이런 것들 이런 작은 통에 그런 걸 넣어가지고 분사구조 이런데 직접 닿지 않게만 뒤로 내뿜는 구조만 하면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드론에다가 달아주는 방식 비행체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속도를 좀 높일 수 있어요. 미사일 같은데 이렇게 휴무포나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이런 걸 장착식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로 추진하는 것은 그게 또 다른 연료도 돼요. 그래가지고 딱 장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